안녕하십니까. 기후탄사업처 태양광사업부 이동환 차장입니다. 수력 태양광 교차 발전을 통한 물 에너지의 효용 증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이마 수상 태양광 사업 개요, 그리고 교차 발전 시행,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 수상 태양광 사업 개요입니다. 이마 수상 태양광은 설비 용량 47.2메가고 총 사업비는 약 732억,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년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합천에 41메가 수상 태양광이 있는데 이마 수상 태양광은 47.2메가로 준공이 되게 되면 국내 댐 내 가장 큰 수상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1년도에 직접화 단지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22년도에 SPC 설립, 그리고 23년도에 전기 사업 허가와 개발의 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교차 발전 승인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교차 발전 그리고 직접화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직접화 단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입지를 발굴하고 민간 협의 등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서 신재생 에너지 40메가 이상이 되는 단지를 개발하면 주민들한테 0.1 RC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0.2 RC, 그리고 직접화 단지로 해서 최대 0.1 RC, 그래서 총 0.3 RC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사업 구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732억 중에 80% 585억은 이제 은행 대출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50억은 이제 주민 참여분, 그리고 20% 중에 자기 자본 20% 중에 51%는 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나머지 49%는 한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 교차 발전이 승인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2년 12월 SPC 설립 후 정기사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이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HVC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통을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사회적 그 수용성 이슈로 인해서 송전솔로 건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2008년도 밀양 765 송전탑 사건 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더디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들로 개통부담 완화 정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 말에 그 계약 공고가 나가가지고 EPC랑 계약을 돼가지고 이제 정상 추진 중이었죠. 추진 중이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교차 발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교차 발전은 이제 이마 수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 용량 50메가입니다. 50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송전선로를 활용을 해서 주간에는 수상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야간에는 이마 수력을 발전하는 컨셉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차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인 수력이 비교적 낮은 이용률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자원 운영체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입찰을 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교차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안을 만든 게 이제 한전의 개통 보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마 수력과 이마 수상 태양광 인터락 설비를 통해서 최대 50메가, 이제 이마 수력이 계약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게 50메가이기 때문에 이제 50메가만 이하로 운전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안을 만들고 이제 산업부를 찾아갔습니다. 산업부를 찾아갔는데 그 직접화 단지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만나서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안에 설명을 드리니 이게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뭐 좀 늦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제 한수원 직원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이거 이제 정기위원회에다가 한번 우리가 설명이라도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정기위원회 사무관님을 불러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요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정기사업허가를 변경 신청을 해라라고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56조 보면은 이게 56조 1항 15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차 위기가 오는데 이제 9월에 이제 288자 정기위원회가 열려서 이 안에 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에 그래서 23년 9월이요. 그죠? 그래서 거의 통과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지금쯤이면은 아마 이마 수상이 준공 때 있지 않을까라는데 1차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 정기위원회 산하에 이제 기술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술전문위원회에 가서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제 2차 위기인데요. 이게 저랑 이게 그 전문위원회 사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기사업 변경 허가건이 아닌데 어떻게 정기사업 변경 허가를 하게 되었느냐 이제 역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알다시피 보면은 설치 장소, 오른쪽에 설치 장소, 설비 용량, 원동력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만 이제 이게 정기사업 변경 허가인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제 정기위원회에서 아마 자기네 저한테는 이제 연락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반려안을 올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정기위원회에서 반려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는 정기위원회에서 산업부로 갔더니 산업부에서는 요게 조금 자기네가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정기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정기위원회에서 반려안을 올렸다가 이제 정기위원회에서 이 반려안이 반려가 되죠.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전문위에서 나온 게 이게 당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송전솔로 이제 에너지원이 수상태양광이냐 수력이냐 에너지원만 바뀌는 거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전문위원회에서 열렸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중립선 훼손, 상이한 사업자 간 분쟁, 그리고 특정 사업자의 특혜 시비.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망 중립선 훼손은 이게 예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하게 되냐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런 여건들이 일반 민간 사업자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전력망의 중립성 훼손이 된다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적용된 거는 다른 뜻으로 좀 적용이 됐는데, 이마 수력이 기존에 50메가지만 10메가를 돌리다 그러면은 나머지 40메가는 다른 화력이든 가스든 민간 발전 사업자가 발전할 수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발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자 간 분쟁은 당연히 이마 수력과 SPC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분쟁이 된다라는 거였고, 이제 특정 사업자의 특혜 시비는 이제 이런 부분을 승인을 해주면 어떤 뭐 수자공사나 SPC에 이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률 자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전력망 중립성 해소는 일단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반사적인 이익이다. 원래 이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지만 이마수력은 K워터가 가지고 있고 제주도 SPC 대주도 K워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통일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제 사업자 특정 시비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제도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분들은 이제 의견이 이제 상향적 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향적 개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4년 2월에 295차 정기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강원 경북도의 신규 사업이 다 30년, 31년 나오거든요. 앞으로 7년, 6년 뒤에. 그리고 지금 전기 사업 불허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 사업 허가가 거의 뭐 신규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 그 전기위원회에서는 서로 분쟁이 있으면 이제 배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영석 부장님하고 저랑 갔는데 이영석 부장님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거기 위원분이 이제 한전에다가 얘기하기를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해봐서 못하는 거냐 뭐 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인데요. 교차 발전을 시행하게 되면 수력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 발전 단가가 좀 발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10시로 돼 있는 50메가, 이건 기존에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시에는 30메가인데 이거를 이제 야간으로 돌리면 8번, 7번인데 이거는 그 날에 24시간 중에 순번인 거고요. 7번이 뭐 야간에 1번이라고 치면 50메가는 8시로 가고 30메가는 9시로 가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런 가정인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50메가 곱하기 120.5원, 116원에서 4.5원 차이 나고 30메가에서 4.5원 차이 나서 약 이날 하루는 36만 원의 발전 손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이 5년 동안 이제 과거 데이터를 했더니 약 평균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도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날 7월 24일 날 이제 이마에서 이제 착공식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 2월에 이제 상업발전 이제 공사 준공이고, 25년 8월은 이제 서류상에서 6개월 정도 RPS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제 계약되는 게 이제 25년 8월에 준공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 교차 발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좀 양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환 차장님의 수력과 태양광을 교차로 발전한다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자분 계실까요?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산업권 장인승 차장입니다. 기후산 수저처에서 수상태양광 확대 사업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면서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일부에서도 강의를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마 수력발전소 정도의 규모면은 이제 국가 전력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급전 발전소일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한전 전력거래소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이슈가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교차 발전을 통해서 그런 이슈와 충돌 안 되게 풀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이마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수상태양광, 우리 공사의 수상태양광 역사도 벌써 한 12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기존의 수상태양광 발전소하고 최신 이마 수상태양광은
어떤 차별화 특징, 기술적인 효율면이든 또 기술적인 면이든 어떤 차별화나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한전하고 거래소에서 이제 엄청나게 극심하게 반대를 했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이쪽 분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셀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왜 교차 발전이냐, 합산 발전을 하면 안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는 개통에 물리는 거는 용량으로 물려 있습니다. 외국은 발전량으로 물려 있고요. 그래서 용량의 이용률이 10% 5% 해도 50메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새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한전하고 거래소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합산 발전으로 왜 안 했냐? 그러면 수력 발전소가 말씀하신 중앙급전 발전소인데 왜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주간에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하지만 기본적인 수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조건 하겠다. 급전 지시 오면 수상 태양광을 정지를 하고 수력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야간, 주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 얘기가 됐고, SPC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더 말씀드린 이제 합산 발전 50메가가 왜 안 되냐? 그러면 수력이 5메가 돌리면 수상태양광 45메가 돌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풍력이 지금도 전기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풍력이 10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용률이 5메가밖에 안 나오니 내가 풍력 10메가를 더 설치해서 10메가를 발전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교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요거는 수력이 돌아가면 수상을 정지를 하고, 수상을 정지를 하면 이제 수력이 발전하고, 이런 컨셉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더 많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